자전거 뒷변속기 변속 트러블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앞서 변속기 세팅 설명에 필요한 몇 가지 자전거 부위별 명칭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생겨있는 이거 뒷바퀴 쪽이에요. 변속기가 장착되는 요 부위를 행어라고 합니다. 여기 변속기가 이렇게 붙어요. 이 뒷변속기에서 여기 톱니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톱니가. 이거를 풀리라고 하는데 위에 거를 가이드 풀리, 아래 거를 텐션 풀리라고 합니다. 체인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프라켓이 있으면 두 개의 풀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쪽 풀리는 체인을 직접적으로 이동시켜요. 얘가 이렇게 가면은 이 금속 체인이 많이 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얘가 가면 체인이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그냥 가이드 풀리. 그 요 아래 거는 상시 뒤로 당겨지는 힘이 가해져서 이 체인이 이렇게 처지지 않게 탱탱하게 유지되게 해주는 거라서 텐션 풀리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속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행어에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겠고, 위를 가이드 풀리, 아래 텐션 풀리, 요 부위를 바디라고 할게요. 바디. 여기는 뭐 케이지. 예. 여기 바디에 보면은 볼트가 2개에서 3개 정도 있거든요. 뭐 요렇게 있기도 하고 또는 요렇게 있기도 하고 또는 요쪽에 요렇게 있기도 해요. 그 볼트를 잘 보면 옆에 더하기 빼기 표시가 있어요. 예. 아니 더하기 빼기가 아니구나. HL 이렇게 써 있어요. 한 개 볼트입니다. 한 개 볼트. 그리고 볼트가 2개에서 3개라고 했죠. 하나 더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있는데 비텐션 볼트. 아까 요걸 바디라고 했잖아요. 예, 요 B가 그 바디를 가리킨다 보면 돼요. 한 개 볼트가 있고 풀리가 있고, 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전거를 뒤에서 보면 얘가 허브예요. 얘가 뭐 7개에서 12개 이렇게 있겠죠. 프레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톱니 뭉치를 스프라켓이라고 해요. 요걸 스프라켓 또는 카세트, 종류에 따라서 프리휠 뭐 이렇게 하는데, 요 각각의 한 장 한 장을 코그라고 합니다. 코그. 여기가 저단이고요. 제일 큰 게 바깥쪽 제일 작은 게 고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속기 볼트에 LH라 써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 개 볼트라고 했고, 요 한 개를 정해주는 거예요. 요 한 개를 더 이상 가지 마라, 더 이상 가지 마라,
강해지는 한 개의 볼트입니다. 여기가 고단, 여기가 저단 1단,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단, 12개가 있으면은 12단이 되겠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변속기 세팅도 뭐 비슷해요. 그냥 점검이라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변속 점검을 할 건데, 자전거가 뭐 수리하라고 들어왔어. 그럼 일단 변속 해보는 거예요. 변속 레버가 이렇게 있어요. 트리거 방식이라고 할게요. 안 보이네. 이렇게. 그럼 여기 엄지 레버가 있고, 여기 검지 레버가 있어요. 제가 엄지 레버는 민다, 얘는 당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엄지 레버를 밀면은 케이블이 이렇게 딸려와요. 검지 레버를 당기면 케이블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변속기에 뭐 역방향 변속기라는 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부분 변속기는 엄지 레버를 딸깍 하고 밀어. 그럼 케이블이 당겨진다고 했죠. 그럼 변속기는 작은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큰 쪽으로. 엄지 레버를 밀면, 검지 레버를 당기면 변속기는 이렇게 떨어져요. 작은 쪽으로 톡톡톡톡톡. 일단 변속기를 조작해 보는 거예요. 페달을 돌리면서, 변속기가 처음엔 여기 있었어. 딸깍 엄지를 누르면 가겠죠. 딸깍 하면 엄지를 누르면 가고, 딸깍 가고, 딸깍 가. 이러면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변속기가 이동했을 때 엄지 랩을 더 눌러봐요. 엄지 랩을 더 눌러봤는데 얘가 조금씩 움직여. 그러면 안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요때 만져줘야 되는 게 로우 1개 볼트. 일단 가는 거 점검했으면 돌아오는 거 점검해 봐야겠죠. 검지 레버를 딸깍 당기는 거예요. 딸깍 딸깍 딸깍.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왔어. 여기서 멈춰. 체인이 다 안 오고. 그러면 H 1개 볼트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H 1개 값이 잘못 설정되어 있나. 이렇게 일단 변속을 한번 해본다. 근데 변속을 해보는데 처음에 변속기가 이렇게 있고 딸깍 했는데 안 가. 체인이 이렇게 안 걸쳐져. 철컥철컥 철컥철컥 하면서 안 가. 그럼 한 번 더 눌러봐요. 딸깍 철컥철컥 철컥철컥 하면 잡음이 들리면서 안 가. 갈랑말랑해. 그러면은 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번 딸깍 했는데 여기까지가 많이 간 거죠. 그러면 장력이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자전거 변수 세팅 관심 있는 분들은 상식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딸깍 했는데 덜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변속 레버의 배럴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겠죠. 풀면은 장력이 세진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풀러서 장력이 세지면 얘가 덜 간 만큼 더 가요. 그럼 여기 제대로 위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딸깍 했어. 그러면 보통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딸깍 했는데 또 덜 가. 또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풀어주면 돼요. 배를 풀어서 장력을 더해주면 돼요. 또 했는데 또 부족해. 이게 또 부족해. 요런 게 세네 번 반복되면 장력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걸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경우로는 비텐션 볼트. 이게 뭐냐면 변속 세팅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해주는 단계인데, 뒤에서 봤을 때 여기 스프라켓 뭉치예요. 요것과 요 풀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1단까지 갔어. 세팅 끝나고 1단까지 갔을 때 풀리가 이렇게 1단 코그랑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데, 요 간격을 봐주는 거예요. 요 간격. 요 코그의 끝과 풀리의 끝, 요 풀리의 끝이랑 요 코그의 끝, 요 끝이 한 5에서 6mm 정도 되게 비텐션 볼트를 쪼거나 풀러서 요걸 맞춰주게 되는데, 이걸 안 맞췄어. 이게 5에서 6mm가 아니라 뭐 1에서 2mm 이렇게 너무 가까워. 그러면 체인이 씹혀요. 이게 너무 가까우면은 체인이 들어갈 공간이 안 되는 거지. 얘가 멀어. 얘가 멀면 변속 반응성이 되게 더뎌져요. 체인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은 휘어요. 요 정도는 이렇게 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가이드 풀리, 텐션 풀리 말씀드릴 때 가이드 풀리가 위에 있는 건데, 얘가 가면 체인이 이렇게 딸려가게 된다. 가면은 딸려가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만약 가이드 풀리가 이렇게 멀리 있어.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러면 얘가 가도 체인이 조금은 쉬다 보니까 안 따라와요. 얘가 가도 안 따라와. 그래서 요 코그와 풀리 간의 간격이 멀어지면 반응성이 더뎌지고, 이 반응성이 더뎌져서 안 올라가는 거를 장력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아무리 장력을 더 줘봐야 계속 더디니까 장력이 부족해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력을 더해주고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은 비텐션 볼트를 점검해 봐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고단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장력이 부족해. 또 부족해. 이런 증상이 한두 번 나오다가 2층 가서는 장력이 갑자기 많아져. 어느 부위에서는 장력이 부족하다고 나오고, 어느 부위에서는 장력이 많다고 나오고,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이 보여지면 얘는 행어가 휘었나? 이런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변속기가 달려있는 요 행어가 뭐 요렇게든 휘어버리면은 요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요 행어 교정은 샵에 가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마시고. 자, 요 두 가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비텐션 볼트랑 행어 교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사용하던 중에 행어 교정은 좀 나타날 수 있겠다. 근데 비텐션 볼트가 뭐 너무 벌어져서 이렇게 더디게 나타난다, 이런 거는 흔하게 보이진 않고, 가장 흔한 거는 그냥 변속이 안 돼요. 변속 레버를 당겼는데 안 가요. 뭐 이런 거죠. 그거는 장력을 조절하시면 되고, 덜 가면 장력을 더해주고, 더 가면 장력을 빼주고, 요거 말고 또 그 다음에 흔한 거는
요 끝단, 제일 저단과 제일 고단에서의 변속 분량 안 가는 경우, 안 돌아오는 경우, 요건데 변속 세팅 할 때 가이드 풀리랑 얘가 이렇게 일직선 상에 놓이게 H 볼트를 쪼거나 풀거나 뭐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요 조절하는 목적이 얘가 이렇게 안쪽에 위치하면 체인이 다 돌아오지 못하겠죠. 이런 경우 이제 너무 쪼인 거예요. 얘가 여기 너무 풀어서 바깥쪽에 있으면 체인이 덜커당하고 빠져요. 이런 경우는 H 한계를 덜 잠근 거예요. 그래서 끝단 최고단에서 체인이 안 오거나 마지막으로 리턴이 안 되거나 훌러덩 빠지거나 하면은 H 한계 볼트의 문제일 거다 생각하시고, 변속이 잘 되다가 최저단에서 변속이 안 가, 얘가 더 이상 안 가, 그러면 로우 한계 볼트를 너무 잠가 놓은 거예요. 너무 잠가서 못 가, 또는 얘가 훌러덩 빠져 넘어가, 이러면 로우 한계 볼트를 너무 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최저단 1단에서의 이런 상황을 볼 때는 내가 최고단에서 변속했을 때 첫 딸깍, 첫 변속에서 첫 칸이 제대로 갔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변속 시 한 칸이 딸깍 안 갔어.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째 딸깍을 했더니 이제서야 한 칸을 갔어. 그러면 여기서 못 가는 거는 로우 한계 볼트가 잠겼는 어쩐 애가 아니라 그냥 장력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여기서 두 칸을 써버렸잖아. 한 칸 가는데 두 번 클릭을 써버렸으니까 못 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로우 한계가 너무 잠겼거나 풀렸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끝단, 양 끝단에서는 한계 볼트를 보고 중간에서 변속이 더 가네 덜 가네 하는 거는 케이블 텐션을 보면 되는데, 그 경우가 반복된다, 계속 부족하다, 또는 많다가 부족하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변속기 케이블 이외의 것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다 입니다. 네. 뒷변속기 세팅 설명을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샘플이 될 자전거를 구하기도, 그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좀 번거롭고 해서 미루다 하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어쩔까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